골격계와 근육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급 매뉴얼 31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골격계와 근육계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는 필라테스를 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근육과 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러할 필요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근육과 골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우리 신체의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체를 움직일 때 근육과 골격이 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근육의 불균형이 뼈대를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서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취하게끔 한다라든지 아니면 골격의 문제로 인해서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골격계입니다. 골격계는 뼈 20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인체의 뼈 206개를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몸통뼈대라고 그래서요. 머리에서부터 갈비뼈, 그 다음에 골반뼈, 여기까지. 요거를 몸통뼈라고 합니다. 즉, 신체 몸과 몸통을 구성하는 뼈. 우리가 중심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있고요. 팔다리뼈는 그 외에 팔과 다리로 빠져나와 있는 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한번 보죠. 뼈가 가지고 있는 역할. 일단 뼈가 똑바로 서 있으니까 자세랑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갈비뼈 안쪽으로 심장과 폐가 들어있으니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근육이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뼈를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신체 움직임에 관여하고요. 또 뼈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뼈 안에서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즉, 적절히 뼈에 가해지는 부하는 우리 자세를 보다 세우게 하고 장기를 보호하고 잘 움직이고 좋은 피를 만들어내고 좋은 영양소를 저장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 중에서도 또 중요한 뼈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척추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척추. 척추는 또 어떤 뼈이냐? 신체를 움직이는 뼈이기도 하지만 그 뼈 사이로 들어가는 척수가 있죠, 척수. 뇌에서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중추신경인 척수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로 뭐가 있어요? 척추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척추뼈가. 그래서 이 척추는 중추신경인 척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척추를 통해서 중립 자세를 취하게끔 하고
또 신체 움직임에 관여를 하게 되죠. 만약 척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 다양한 자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어, 운동 결여로 혹은 습관으로 혹은 질병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세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뼈가 이렇게 있고요. 뼈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있고요. 뼈와 뼈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 안에 있는 이 공간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 영역을 우리는 관절이라고 합니다. 즉, 관절은 두 개의 뼈가 서로 만나는 곳이고요. 이 연결되어지는 이 지점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절은 크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과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관절이 있는데 보통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을 우리는 윤활 관절이라고 합니다. 윤활유가 있어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혹은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서 가동 관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가동과 관절과 윤활 관절이 우리 필라테스에서 얘기하는 관절입니다.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관절 중에 무엇이 있냐면 머리뼈가 있어요. 머리뼈 보면은 머리뼈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금이가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어, 요 뼈와 요 뼈가 붙어 있으니 여기가 관절이에요. 금이 간 곳이. 근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관절이 평평하냐에 따라서 평면관절, 고관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구형처럼 되어 있는 관절이 있죠. 그 구관절, 오랜 석회관절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팔꿈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경첩관절 등 6개의 관절의 형태가 있습니다. 또 골격계에서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대라는 건데, 인대, 리가먼트라고 부르는데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결합 조직을 우리는 인대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침에 뼈하고 뼈 사이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 연결해주는 것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관절. 어, 근데 요거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영역을 관절이라고 한다면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딱딱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인대라고 하고 보통 손가락에 혹은 발가락에 혹은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대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움직임을 적게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인대가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줄, 텐던이 있습니다. 텐던. 텐던은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결합 조직.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이에요. 그래서 근육에서 만들어진 힘을 어디로요? 어, 뼈에 전달해서 관절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근육이 뼈 쪽으로 가면서 딱딱한 결합 조직으로 변하면서 뼈에 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힘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대는 움직임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매우 결합 조직으로 인해서 힘줄보다도 매우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직이 아주 치밀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신경이 여기는 없어요. 인대는. 그렇지만 힘줄에는 어떻게 돼요? 어, 이 정보를 뼈와 근육 사이에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적절히 힘줄을 늘려주는 것이 우리 신체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줄들을 늘리고 근육을 늘리는 것으로 우리는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혹은 신체를 늘린다든지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대와 힘줄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인대는 관절에 위치합니다. 그렇지만 어, 신체를 안정하게 하고 움직임이 없으며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힘줄은 근육이 변형된 거고요. 근육의 힘을 뼈에 전달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하죠. 그리고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육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육은 약 600여 개의 근육이 있고요. 우리 체중의 약 40%를 차지하게 되죠. 상당히 많은 거죠. 6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24kg, 즉 40%가 근육이에요. 체중이 이렇게 된다면 근육이 이렇게 되죠. 매우 많은 거죠. 그러면 근육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근육을 수축해서 신체를 움직이게 하고요. 뼈와 그 신체 조직들을 안정하게 하고 보호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저장하고 에너지를 이동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육의 종류는 그 근육이 어떠한 형태의 혹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근육은 심장근입니다. 심장근.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걸 심장근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근은 어, 의식하고는 무관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움직이지 마 그래서 안 움직이는 그런 근육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근육이죠. 내장근도 마찬가지죠. 의식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움직이지 마 그런다고 안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의식하고 관계없는 이런 근육들을 우리는 불수의근이라고 불러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보면 내장근은 밋밋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심장 근육과 골격근은 근육 안에 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빗살 무늬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골격근은 무엇이냐? 골격근은 우리 아까 침에 근육은 근육은 뼈에 붙는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과 골격의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을 우리는 골격. 이 골격근을 우리 필라테스에서는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필라테스에서 얘기하는 모든 근육은 심장근 아니고요. 내장근 아니고요. 골격근입니다. 그 뼈와 붙어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골격근은 심장근이나 내장근에 비해서 어떻게 차이가 돼요? 골격근은 아, 내 생각에 의해서 수축과 이완이 가능한 근육. 이것을 골격근, 즉 수의 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필라테스인들이 공부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골격근에는 내가 주로 수축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주동근, 거기에 반대가 되면서 이완이 되는 기랑근, 그 주변에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협력근,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육계에서 또 봐야 될 것은 기시점과 작용점인데요. 요건 뭘 얘기하냐면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A 지점과 B 지점을 봤었을 때 A나 B 지점이 신체의 중심에 가까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시점,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근육의 끝부분을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수축이 기시점에서 작용점이 아니라 작용점에서 기시점 쪽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인데, 즉, 근육이 시작됐다라는 지점을 기시점이라고 부르고, 근육이 시작된 것이 이제 끝난다라는 지점을 작용점이라고 해서 근육이 어느 쪽 방향으로 수축하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용어를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광배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 광배근의 기시점은 이 몸통의 척추에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이 기시점이에요. 요 기시점이고, 그 다음에 작용점은 요 팔에 붙어 있어요, 팔에.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작용점에서 기시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팔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광배근이 수축할 때. 즉, 광배근이 수축할 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요? 작용점에서 기시점으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움직임이. 즉, 작용점에서 중심 쪽으로, 기시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팔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어깨의 내전을 어, 내전을 일으키는 근육이 광배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육이 수축하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우리는 공처럼 된다라고 그래서 구심성 수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길었다가 짧아지면서 공처럼 된다. 그래서 구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은 근육이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원심성 수축. 우리가 보통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스트레칭, 늘어난다라고 하지만 늘어나는 것 역시 수축입니다. 그래서 원심성 수축과 구심성 수축을 우리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한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요 수축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구심성 수축과 원심성 수축은 길이가 변한다고 그래서 등장성 길이가 변하는 등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도 수축하는 근육의 수축이 있는데 그거는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도 수축하는 것. 어떤 걸 얘기하냐면 팔이 이렇게 있었을 때, 손이 있었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등장성 수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90도로 꺾여진 상태로 책을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위로도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도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일어나는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몸통 근육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근, 우리 몸통의 앞쪽에 있죠. 복근. 척추 기립근, 몸통의 뒷면에 있어요. 뒷면. 요방형근 이 측면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광배근 뒤쪽 등에 있고요. 대흉근 앞쪽 가슴 쪽에 있고요. 뭐 등등. 그래서 우리가 몸통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근육이 앞에 있는가 혹은 뒤에 있는가. 그래서 앞에서 우리 해부학적 용어 있었죠. 엔테리어 앞쪽 뷰에 있는가 혹은 위쪽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근육들이 있겠죠. 둥근 엉덩이 근육, 내전근, 다리 사이에 있는 근육,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 팔 근육 있겠죠. 삼각근, 어깨에 있는 거요. 이두근, 삼두근 등등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